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0.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죠. 기준금리가 0.5%에서 쭉 상승을 해서 이제 2.25%가 되었는데요. 단기간에 1.75%라는 급속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가 또 상승할 만한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외적인 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까지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자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그런 조건 속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향후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궁금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다면 이 금리 상승기와 관련해서 상담받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제 경제 지식을 또 부동산 지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국내외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 부동산 투자 계획 세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소개되는 지역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있으시다면 02-2638-3970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온양동에 네. 롯데캐슬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망 좀 알고 싶어서요. 네, 그 한강 신도시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롯데캐슬 아파트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롯데캐슬 아파트에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데 이제 둘 다 매도를 해야 할지 이게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예, 하나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네, 세금 때문에 한 채를 정리하고 싶으신 것 같으신데요.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네.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근심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예. 김포에는 뭐 거래는 좀 어떻던가요? 혹시 좀 알아보셨어요? 네, 거래는 조금씩 되는데 활발하진 않습니다. 거래가 그래도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조금씩은 다행이네요. 돼요. 많이 되진 않는데 예. 활발하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입지 먼저 좀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 싶습니다. 네. 예, 운양역에서 가깝잖아요. 롯데캐슬 같으면. 예, 한 1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죠? 예, 1140세대. 예, 1100세대 정도.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대단지고요. 주변에 또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강 신도시 들어올 때 다 같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지금 뭐 횟수로는 한 2012년, 2013년, 4년, 뭐 5년 이렇게 입주가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14년도에 예, 그러면 네, 지금 뭐 한 입주됐습니다. 벌써 8년 차, 9년 차 정도 됐잖아요. 네, 8년 차. 예. 그리고 일산에 예전에 보면 일산 쪽에 이 노후된 주택들에 이제 아파트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 김포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값들이 올라가니까 김포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하셨습니다. 한강 신도시 쪽으로.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살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공기 좋고 참 좋죠. 예, 거주하기는 굉장히 뭐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할 때 물론 이제 김포 라인이 개통은 되었습니다만 일단 좀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도로 교통 상황도 좀 그다지 썩 이렇게 뭐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니요, 그 도로 교통은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예. 저 88도로에서 많이 막혀서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들어가는데 막히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출퇴근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이상을 잡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출퇴근을 하면 서울 쪽으로 다 출퇴근을 할 것이고 그러면 출근할 때 정체 또 퇴근할 때 정체 이래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뭐 많게는 한 3시간까지도 허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김포에서 GTX D 노선이 들어가죠. 네, 예. GTX D 노선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언제 또 될지 모른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아래쪽에 검단이나 아니면 계양이나 대장지구가 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전망은 일단 살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이 김포에 있는 아파트들이 풍선 효과라든지 뭐 다른 외부 효과에 의해 가지고 202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 전국 어디나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과 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한번 갈아타기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그 지역에 더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한 번쯤은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지금 2주택자이신가요? 네, 네, 예, 2주택자이시라면 우리 지금 중과가 양도세 중과 있죠. 네. 요게 내년 5월 9일까지 일단은 중과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네. 중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네네. 기간을 2023년 5월 9일까지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죠? 요 기간을 네네.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한 채 정도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해서 김포에서 거주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다 정리하고 예. 서울 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그게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러면 한 채를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일반 과세로 정리를 하세요. 어차피 네. 우리가 양도 차익이 생겼으면 차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납부를 하신다 생각하고 일반 과세로 하나 정리를 하시고 지금 한 채는 어차피 비과세가 되잖아요.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예, 그래서 거주를 하시니까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로 매도를 하시고요. 매각을 하시고요. 이 금액을 합쳐가지고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기준을 봤을 때 우리 서울이 가격이 먼저 오르고 주춤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포가 그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지금 서울을 많이 따라 붙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번에 상승장이 온다든지 아니면 서울은 어차피 공급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보다는 유지나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서울이 오른다면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이 오른다면 김포는 그대로인데 서울이 오르면 갭이 차이가 더 커질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요즘 지금쯤 이렇게 갭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일 때 차라리 갈아타기를 하셔가지고 서울로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선생님? 네, 선생님도 예,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이해됐습니다.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네. 확신을 드리는데 한 채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비과세를 받고 정리를 하시고 단 정리를 하실 때 어디로 옮길지는 먼저 확인을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저 만약에 한 가지 다음번에 정리를 하실 때쯤 돼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디로 이동을 하면 더 좋을지 선생님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매도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이미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또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또 정리하셔서 또 조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서울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는데요. 다음 투자처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네, 목소리 네네.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네.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2020년도 11월에 파주 은정 제일풍경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비규정 지역이었고 전매가 가능해요. 네, 분양가가 한 3억 8천이고요. 제가 계약금 10% 4천만 원을 신용 대출로 납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금리가 너무 오르기도 하고 부동산이 조금 하락세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한 프리미엄이 8천만 원 정도라고 지금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피를 받고 그냥 파는 게 맞느냐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게 너무 고민이 돼서요. 네, 그 매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네네. 아파트가 제일 풍경채 아파트라고 하셨나요? 네네, 그랑퍼스트예요. 네, 그랑퍼스트 아파트 이 청약이 당첨되셔서 이미 10% 계약금을 지불하신 상태인데요. 네,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할게요. 2020년 11월에 파주 운정에 있는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예, 청약 당첨되셨고 축하드리고요. 3억 8천의 네. 계약인데 이제 4천만 원이 신용대출로 이제 계약금을 넣으셨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니까 어떻게 될지 이게 좀 불안하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지금 현재 P는 8천 정도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럼 네. 먼저 제일 풍경채 그랑퍼스트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한번 좀 볼게요. 네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일 풍경채 그랑퍼스트.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화면을 못 보고 있어요. 아, 못 보고 계세요. 아, 지금 잠깐 끊긴 것 같습니다. 아, 시청자분이 연결이 되셔서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들으신다면 한번 방송을 다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일단 입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입지가 우리 파주에 보시면 운정신도시죠. 이 운정신도시에 이쪽에 이제 GTX가 들어옵니다.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A 노선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권역이 역세권으로 인해 가지고 운정 아이파크나 아니면 센트럴 프루지오나 힐스테이트 운정 이런 정도는 이제 역세권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그나마 어느 정도 탄탄하게 방어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줄 수는 있는데 우리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내 쪽에서 굉장히 좀 외곽에 좀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연결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뛰어나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2020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20년도 11월이라 네. 그랬죠. 네네. 이때가 이제 수도권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들이 막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네, 서울에는 규제가 들어가 있는데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네. 자금들이 유동성이 다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때 네네. 그리고 나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가격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뜻 네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매수자들이 거기에다가 우리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정도부터 대출의 규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대출을 잘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뭐든지 돈이 풀려가지고 뒤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값을 주고 그거를 사야지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데 그 살 사람의 수요가 이렇게 억제되어 버리니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가격들이 전부 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서울 중심지에 공급이 없다는 네. 거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계속 네. 가격이 이제 앞으로도 만약에 다시 한번 대출의 규제가 조금 풀린다든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운전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이 다시 한번 올라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서울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멈춰있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운정은 그 뒤에 네. 올랐는데 서울이 가고도 올라가고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가격이 버벅될 겁니다. 상승하기가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특히나 외곽지에 네. 있는 곳은 다른 곳들도 한번 보세요. 아파트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신도시의 외곽지에 네. 있는 아파트들은 신도시의 중심부가 오르고 나서 한참 이후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이 가격이 정체가 되면 거기는 가격이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내리고요.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주변에 신도시의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그 추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차피 2020년에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입주가 뭐 2024년 정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예, 2024년 정도 되면 그리고 또 파주가 문제가 뭐냐면 공급이 24년도에 굉장히 많아요. 이 일대에 맞아요. 네. 예, 일대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약 한 1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공급이 되는 그 순간에는 또 한 번 가격이 휘청거릴 거란 말입니다. 이 공급은 따라갈 장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어차피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부동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로 보유를 하면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동안 멈춰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 내가 그 멈춰 있는 확률 동안 기간 동안 다른 곳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남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보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가격이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또 더 좋은 지역에는 아파트 가격들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투자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을 남겼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아깝다는 거기 때문에 저라면 나중에 향후에 2024년이 지나고 또 뭐 한 몇 년이 지나가지고 2030년 정도에 가격이 1억 올랐다. 1억에서 뭐 한 3억 정도 더 올랐다고 할게요. 그러면 4억의 네.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이 아파트가 7억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억을 가지고 다른 데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3억짜리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좋은 지역에다 투자를 하시면 이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5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같은 거 잘 투자를 해놓으시면 서울 지역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너무 차이가 나고 아깝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선택을 네. 하시는 게 낫겠다. 내가 지금 현재 피를 8천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8천만이라고. 제가 이 파주가 완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다른 네.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을 만약에 내가 피를 받고 팔 수가 있다면 내 수중에 그 들어오는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들어오는 건요? 예, 보유하고 계실 현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억 정도지 않을까 해요. 1억 정도 되세요. 그러면 1억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네. 서울에 보시면요. 일단 네. 서울은 재개발이 제일 이슈입니다. 향후에도 그래요. 네, 지금 네. 서울시장께서 예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해서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그런가요? 뭐 네.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 신속 통합 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까지라고 해서 여러 개의 재개발을 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의 현금이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네. 투자하기에 그렇게 여유 있는 넉넉한 자금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빨리 이거를 한번 매도를 한번 해서 내가 수익을 한번 확정을 짓고요. 그리고 1억이라도 내가 자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서울에 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 있죠. 이 재개발 중에서도 네, 네. 뭐 신속이나 이런 걸로 추진을 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고요. 역세권 지역에 네. 노후된 곳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향후에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
그리고 뭐 중랑구나 이런 쪽에 가시면 모아타운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도 나쁘진 않지만 재개발만큼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파주에 이렇게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 있죠. 이 모아타운을 잘 확인하시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이 1억을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지금 우리 파주에 가지고 계실 때 나중에 뭐 향후 10년이 지나가지고 3억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투자하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릴게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고 가격은 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은 공급이 없어요. 공급이 없는 한은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그 공급이 되는 거는 바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급이 된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꼭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시고 자금이 확보가 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가용 범위와 자금 안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굉장히 뭐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네, 투자는 네, 좀 한결 안전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네. 안전하고 편안하게 투자하셔야 네.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일단 빨리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좀 더 나은 재개발 지역으로 네네. 투자 권유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게 빠른 시기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유하신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매수 심리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입주 시기에 또 근처에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정체될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렸고요. 또 시간적인 리스크라든지 또 효율성을 생각해 보셨을 때 보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 서울 쪽 추천해 드렸는데 여유가 생긴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다시 부동산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의 번호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우리 아들 앞으로 네, 91년생 남자아이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네, 그래서 2017년도에 전농동 558-75번지 단독을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요거를 2019년 9월 19일자로 8년짜리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네, 그리고 2021년 10월에 네, 천호동 337-9번지 빌라를 또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거 두 개가 향후 가치가 어떨지 천호동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네. 지금이라도 전동동 단독을 팔고 아파트 사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네,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으신데요. 우선 두 채를 가지고 계신 게 맞으신가요? 예, 92년생 아들 앞으로요. 네, 아드님 앞으로 전농동에 있는 558-75번지 단독 네. 주택을 매입을 하셨다고 하셨고, 네, 또 네. 하나가 천호동에 있는 337-9번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빌라, 네. 네, 그래서 이 두 채를 향후에 어떻게 운용을 해야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들이 인사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씀이 좀 빠르셔가지고 제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아, 네. 예, 전농동에 558-75번지요. 네네. 예, 단독주택이고 그리고 천호동은 지번이 어떻게 된다고요? 337-9번지요. 337-9번지요. 네네. 그러면 일단 먼저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혹시 화면은 보고 계시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전농동은 거기 보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8구역도 있고 아니요, 안 9구역도 하고 있고. 있어요. 아니요. 주변에. 네네네. 예. 지금 여기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곳이란 말이겠네요. 네. 역은 가까워요. 예, 잠시만요. 아, 네, 청량리역에 가깝고요. 레미안 크레시티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네.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를 갔다 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여기가 전농 9구역이죠.
네네네. 예, 전동 9구역이라고 해서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에 또 전동 8구역 있죠? 네. 예, 8구역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로.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여기 가지고 계시는 곳이 여기가 지금 아직 뭐 재개발 얘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아, 전혀 없어요. 아, 왜 뭐 그런지 한번 역세권 뭐 될 확률이 없나요? 역세권요? 아니요, 역세권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확률이 되죠. 네. 왜냐하면 볼게요. 이 승강장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가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반경 500m 이내에 들어가잖아요. 네.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역세권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노후도가 중요해요. 네. 노후도. 이 노후도는 제가 여기는 그냥 안 봐도 압니다.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자주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노후도는 충분해요. 네. 노후도는 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60%는 충분히 뛰어넘고 80%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아,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역세권 재개발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제가 뒤에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노후도 요건 그리고 과소필지가 우리 일반 재개발은 90제곱미터 미만이면 과소필지로 보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은 또 150제곱으로 봐요. 그래서 더 네네. 큰 거를 과소필지로 보기 때문에 과소필지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2층 이하 주택이 5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요. 하여간에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선택 사항 중에 두 가지는 무조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네. 이곳은 역세권 재개발로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 지도상에서 보기에도 길이 굉장히 반듯반듯해요. 네. 그렇죠? 반듯반듯한 길은 아무래도 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우리 지렁이 길, 꼬부랑 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 진행이 되는데 반듯반듯한 길이라서 약간 뭐 좀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후도나 다른 기준들이 만족을 하면 무조건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정비구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빌라들보다 단독주택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네. 단독다. 예, 대부분 단독일 겁니다. 네. 이 단독이면 좋은 점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예.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조합은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돼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네. 분담금을 안 내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한편 단점으로는 이제 지분이 큰 거를 다 갖고 계시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팔아가지고 아파트 해본들 뭐 가격이 뭐 얼마나 내가 돈을 벌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단점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뭉쳐가지고 내가 우리 여기 그냥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하자 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천호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제가 금방 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좀 쉽진 않네요. 천호동도 지금 그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도 포함이 안 되는 곳이겠죠? 예, 예. 337-9번지라고 하셨고요. 아, 예. 그 한강변에서 사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천호동에 여기 재개발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신속통합이랑 공공재개발이랑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천호 재정비 촉진구역이 있고요. 예, 지금 위쪽에 여기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위치가? 예, 위치 맞죠. 네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신축으로 취득을 하셨죠? 아니요, 옛날 구빌라요. 아주 오래된 빌라들로 취득을 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이 뭐 어차피 임장도 다 가보고 하셨겠지만 꽤나 오래되지 않은 주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빌라들이. 예. 그러니까 뭐 30년, 20년 되는 빌라들이 아니고 10년 이내의 빌라들, 15년 이내의 빌라들, 5년 이내의 빌라들이 좀 많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신축 빌라들이 좀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단독 필지로 해서 가로주택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전체를 싹 이렇게 아래쪽에 뭐 신속이나 공공재개발처럼 다 한꺼번에 묶어서 재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강 옆이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천호동이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를 기다려 주신다면 뭐 네.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 뭐 그 정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보유하셔도 되는데요. 아,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 여기는 한 곳 정도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럼 천호동 거 파는 게 나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드님의 상황에서 2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만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네.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천호동 있는 거 팔아라 이래버리면 그냥 무턱대고 팔아라 그러면 누가 그 천호동에 사러 오겠습니까? 살 사람 아무도 없는데 팔지도 못하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도 굉장히 천호동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냥 두고만 계셔도 10년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또 어떻게 개발 바람이 불 수도 있지만 우리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선생님은 두 채를 갖고 계시니까 좀 아깝단 말이에요. 자금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하면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갈아타서 기회비용을 살리자. 좀 더 좋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농동은 그냥 가지고 있고 천호동은 파는 게 낫다는 거죠? 예. 만약에 재개발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중에 뭘 팔아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천호동을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정롱동에 있는 주택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또 천호동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들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계획 세우시고 싶으시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저희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용산에 레미안 오피스텔 하나 보유하고 있고, 네, 방배동에 네. 대형 빌라를 하나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 매도를 하게 되면 두 개를 한 번에 다 정리를 할지, 아니면 하나를 정리를 해서 네.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레미안 용산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또 아파트 방배동에 있는 방배동에 빌라, 있는 대형 빌라. 빌라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자세한 주소 여쭤봐도 될까요? 주소는 좀 곤란하고 네, 설해마을 알겠습니다. 쪽입니다. 네. 그러시면 두 채 보유하고 계시는데 한 채를 매도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두 채 다 매도하고 가야 될지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반갑습니다. 많으십니다.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이 목소리에서 걱정이 막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가요?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네, 조용하게 받느라고요. 예, 자, 용산에 레미안 오피스텔이라 그러셨어요. 네. 그 신용상역에 있는 레미안 맞나요? 네. 아, 예. 네. 이 대형 평수가 많잖아요, 아파트는. 이거는 아파트 아니고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이니까 아무래도 평수가 좀 작아서 네네. 여기가 뭐 한 20평대 나오나요? 아니에요. 30평대로 분양받아서 전용이 15평이 넘습니다. 네, 큰 그러니까 거죠. 전용은 한 15평 정도 되겠죠. 네네네. 예. 금액대가 지금 한 뭐 8억 9억대 9억 정도? 9억, 예. 예. 9억요. 9억 정도 하고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분양받았고요. 예. 지금 원래 주택임대사업자였는데 말소돼서 예. 일반 임대사업자로 전환했고, 아, 예. 예, 현재 월세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배동에 있는 빌라는 설해마을 쪽인데, 예. 이쪽은 이제 시세가 아파트 같이 오르지 않아서 계속 평수만 예. 크고, 맞습니다. 네, 해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다른 곳에 어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방배동에 살긴 하는데, 예. 설해마을을 이제 전세를 주고, 저는 다른데, 방배동인데 다른 좀 작은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꼭 굳이 큰 빌라가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작은 네. 빌라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 이 두 채를 만약에 다 정리를 한다 그러면 네. 보유하시게 되는 자금이 한 얼마 정도 되실까요? 세금 계산을 정확히는 안 해봤는데, 예. 한 15억에서 17억 정도 되지 않을까, 전세금 다 빼주면. 아, 그렇습니까? 네. 15억에서 17억 정도 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빚까지 청산 다 해야 되는 거죠, 대출까지. 예.
예, 다 청산하고 나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네.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용산에 레미안 오피스텔 하나 갖고 계시고 방배동 설해마을 쪽에 오피스텔 빌라를 하나 갖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네. 지금 서울에는 대세가 일단 재개발 재건축인 건 아시죠? 예. 예,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무진장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없는 쪽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네. 예, 그런데 그 추세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그래서 저라면 일단 뭐 용산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계신다 그러는데 네. 그 월세가 너무너무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이세요? 현재는 그런데 예. 그 이자 내고 이제 제 용돈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뭐 예. 정리해도 크게 상관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오피스텔 그리고 이 설해마을에 빌라 있죠? 네. 빌라가 또 대형 빌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려 하더라도 그렇게 잘 생각만큼 이렇게 잘 진행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둘 다 정리를 하세요. 네. 둘 다 정리를 하시고 이 두 개를 다 정리하시고 정리하고 나면 15억 정도의 자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예, 15억 정도의 자금이 생기면 우리 제가 여기 15억이라고 써놨는 이 지역이 딱 보니까 그냥 여기가 바로 노량진이네요. 네. 예, 노량진. 이 노량진에 재개발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재건축 있죠? 네. 예, 재건축 뭐 우리 가급적이면 송파 쪽이면 좋은데 송파는 지금 또 실거주를 해야 되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실거주를 하셔야지만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요? 송파구예요. 잠실 쪽. 송파. 예, 잠실 네. 쪽은. 그러니까 잠실이 아니고 다른 곳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네. 송파나 아니면 노량진이나 재개발이나 송파의 재건축이나 두 군데 쪽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송파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현재 지금 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다 갈아엎어질 거고요. 재건축 이슈 때문에 다 새축 아파트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노량진은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왔어요. 그래서 노량진이 전체적으로 새로 탄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15억을 가지고 노량진이나 아니면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이나 이렇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보다 먼저 진행해야 될 게 정리가 먼저 우선순위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오피스텔이나 대형 빌라 이렇게 재개발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 빌라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제2의 네. 투자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의 투자를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이 두 채 모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몇몇 추천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중에서도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들 양승목 소장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서울에 이슈가 많이 있죠. 재개발 이슈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역세권을 진행 중인 곳, 많이 진행된 곳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는 곳들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지식을 갖추고 있으셔야지 투자를 하시더라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역세권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세권 재개발에 지금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이 주택정비형 재개발이 일반 민간 재개발, 우리가 여태까지 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말을 들어봤던 그 재개발이 바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입니다. 일반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이 일반 재개발 대비해서 구역 지정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구역 지정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주민들이 동의 있고 열의만 있으면 지정 요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쉽다,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뒤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 주택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후도라는 기준을 만족을 일단 해야 되는데, 이 노후도가 66.6% 이상, 66.67? 왜 이제 소수점 이렇게 나오냐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수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데요. 이 67% 맞추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보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구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요건이 완화됐다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67%가 아니고 60%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60%로 완화되어 있고 세부 여건도 일반 주택정비형 재개발보다 좀 더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굉장히 쉽다. 나중에 뒤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있다. 역세권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지간하면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자, 이 말이고, 특히나 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 그럽니다. 이 용적률이 우리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우리 서울 이종 일반 주거지에서 맥스로 받으면 250까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 역세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00까지 500%까지 상승을 시켜줘요. 500%까지 인센티브를 주니까 한 250%를 더 주잖아요. 200% 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반은 임대로 가져가요. 그런데 그래도 그 반을 일반 분양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재개발들에 비해서 들어가는 분담금이 확실히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증가해서 분담금이 낮아지니까 또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기 쉽다. 사람들도 다들 동의를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 지어지고 나면 바로 중요한 게 이 서울 시내에 초역세권, 바로 여기에서 500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되니까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초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을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세대수가 엄청 많겠죠. 세대수가 많은 만큼 힘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갖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역세권 재개발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생뚱맞게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신속통합이니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니 이런 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구축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축 같은 경우에는 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가격들은 빌라 가격들은 올라가 있는데 전세가는 굉장히 낮아서 이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자금을 낮춰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계신데, 그게 바로 이제 신축입니다. 신축은 가격은 높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또 신축의 장점 하나가 취득세,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죠. 물론 무주택자가 투자하시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실 필요는 없지만,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조정지역에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임대사업자 활용을 하셔가지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축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 신축의 문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또 공고가 또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준공이 되는 신축들은 다 현금청산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지역이 다른 일반 민간 재개발, 신속통합 같은 민간 재개발 아니면 모아타운 같은 그런 민간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이죠. 이 역세권 재개발은 바로 구역 지정하는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지정 고시가 나죠. 이 고시하는 그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인 거예요. 그 이전에 물론 시도지사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그 이전에 지정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권리산정 기준일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란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투자할 때 걱정하지 마시고, 준공이 아직까지도 동의서를 걷고 있다거나 이제 사전 검토 들어갔다거나 이제 공람 날 것 같다 이런 지역에는 투자를 하셔도
저희도 모방하겠다. 걱정하지 마시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에 있는 빌라에다가 투자를 신축 빌라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역세권 재개발이 뭔지를 쭉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볼 게 많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주거환경 정비법 봐야 되죠. 시행령 봐야 되죠. 규칙 봐야 되죠.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법 조례 봐야 되죠. 그리고 또 운영 기준이 있어요. 역세권 주택 운영 기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까지도 봐야 됩니다. 이거를 총망라해서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지 이제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플로우나 아니면 상세한 세부 요건들을 다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기에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상업 공급 지역이 지어지는 건데 그 재개발이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법이나 아니면 규칙에 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역세권에 500m 안에 승강장으로부터 500m 안에 역세권의 구역이 지정되는 곳 그게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역세권 정비계획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입안 대상지의 요건이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은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3분의 2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자 여기 보시면 60% 이상인 지역이면 된다라고 서울시 조례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동수 기준으로 했을 때 60%다.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곳이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만 이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1차 역세권 사업지 안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350m 기준입니다. 350m 기준 내에 그 구역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완화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급적 500m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 예전에 뭐 원효로 일가나 아니면 효창동이나 이런 역세권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 데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너무 500m에 350m에 한정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노후도 기준을 이제 60% 이상이 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선택 요건이라고 하는데 한 3가지 요건이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필수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역세권 500m 안 그리고 60% 요거는 필수로 만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운영 기준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정리를 하면 필수 조건으로 역세권 500m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노후도가 동수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60% 이상이 되느냐 요거를 만족하면 된다. 요게 만족되면 바로 아래 단계에 나와서 선택 요건 3가지 중에 2가지만 만족하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노후도 30년 이상 된 주택이 30%, 33이죠. 딱 외국이 좋죠. 30%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과소필지 요게 되게 좋은데요.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소필지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했을 때 90제곱입니다. 근데 이 역세권 재개발은 150제곱을 해주기 때문에 과소필지로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150제곱 미만인 과소필지가 4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다 40%를 만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밀 이용이라고 해서 2층 이하 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느냐. 그래서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 이용 3, 4, 50% 이상이 되느냐. 요 3가지 중에 2가지를 만족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노후도나 과소필지나 이런 거는 다 만족을 하더라. 그래서 이 60%만 일단 만족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재개발 가능성이 역세권 재개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고 요즘 또 프로테크라고 해서 이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선진입 하는데 아주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강의를 요 정도까지 드렸는데 더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역세권 재개발 강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시고 또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저희 빠르게 달려왔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